자, 1월 1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모베러웍스의 모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저 혼자 있는 건 아니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일단 인사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베러웍스 소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티비 우리 둘이 지금 얼마나 했죠? 한 4년 했나? 네, 올해 했는데 지금 2024년을 맞아서 새로운 포맷을 한번 도전해 봅니다. 라디오 네. 시스템. 지금 저희가 여기 2MC 체제로 지금 모춘소 이제 사회자로 나왔는데 이 공간에 지금 사실은 저희 말고 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이 더 있죠. PD도 있고 네, 엔지니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썰 잘 푸는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잘 녹음하고 네. 있는데 조금 마이크가 멀긴 한데 그냥 네. 인사 네. 목소리로 인사 한번. 네. PD님 누구십니까? 권 PD.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무비랜드 라디오의 PD로 참여하게 된 모베러스 권지우입니다. 네. 스크립트를 짜주고 진행을 도와주는 네. 또 한 분. 네, 안녕하세요. 저 무비랜드 라디오 엔지니어 오은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술자입니다. 네. 음. 이 포맷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화로 끝날지 모르겠죠. 아무튼 잘 해보고 네. 지금 인사하면서 네. 약간 힌트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극장 만드는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무비랜드.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라디오 어떻게 운영할 거고 무슨 얘기 할 네. 건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극장이 어디에 뭔가? 있고 뭐 어떤 거 틀고 어떤 장난을 칠 거야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우리 극장은 성수동 연무장길에 있죠. 연무장길. 네. 그 이름이 되게 촌스럽지만 한국에서 지금 제일 핫한 곳. 가장 유동인구가 많기로 유명한 그쪽에 메인은 아니고 살짝 골목에. 네. 네. 근데 주소가 되게 쉬워요. 연무장길 5-5. 네. 그 연무장길 선택한 것도 참 우리다운 것 같아요. 우리다운. 그러니까 거기가 뜬대. 그러니까 성수동 와보시면 느끼실 건데 되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그치. 그런 되게 믹스지 믹스. 멋진 샵들도 있지만 공업사도 있고 또 그 원주민들이 사는 오래된 구옥들도 그치. 있고. 연무장길이 그거잖아요. 수제화의 거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골목에 구옥을 이제 극장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되게 작아요. 뭐 층당 18평? 네, 18평이고 그 진짜 좌석 우겨 넣는데 30석. 30석. 네. 단관. 네. 층별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 왜 3층입니까? 1층에 뭐 있습니까? 1층은 우선 저희가 굳이 티켓 부스를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매표소가 있고. 네, 최근에는 키오스크로 다 많이 대체되고 사라졌는데 그 극장에 가서 티켓을 받아서 들어가는 그 경험이 되게 저희는 재밌고 좋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었던. 그래서 티켓 부스를 입구에 전면 배치를 했고 들어가면 이제 매점이 있죠. 스낵바. 그렇죠. 뭐 팔아요? 스낵바엔 기본적으로 팝콘, 핫도그, 콜라, 술 팝니까? 맥주, 캔맥주, 커피 팝니까? 커피. 네. 그 정도. 그게 이제 기본 라인업. 네. 그렇게 팔고 있고 그리고 기념품 샵이 네. 아주 작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저희가 야심차게 서비스를 하나 준비를 해뒀죠. 무슨 서비스입니까? 그 즉석 프린트 서비스를 준비를 했고 실크 스크린 기계를 하나 갖다 놓죠. 네. 그래서 그 영화별로 그 저희가 디자인 그룹이다 보니까 아주 멋있는 그 영화 포스터들 혹은 아트웍들을 이제 디자인할 예정이고 그거를 영화 보러 왔을 때 자기가 입고 온 티셔츠 혹은 그냥 무지 티셔츠에 영화를 보는 동안 찍어갈 수 있는 영화를 관람하는 동안 우리는 밀어주는 거죠. 실크를 민다. 네. 하고 판매 방식은 그냥 우리 제품도 있고 그냥 자기가 입던 거 갖고 오면 되고. 뭐 그게 가방이든 뭐든 그럼 잉크값만 받는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영화를 보는 순간을 기념해 가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내부적으로는 기념품 만들고 싶다. 맞아. 항상 목표고 그거는 저
여행하면서 좀 느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뭐 도쿄든 어디든 음. 여행을 가면 그 순간을 음. 기념하고 싶어서 맞아요. 디자인이 조금 못나도 음. 그냥 여기서만 살 수 있는 음. 것들을 음. 구매하고 나중에 한국 돌아와서도 보면 이때 그랬는데 추억하고. 예, 예. 그런 정서를 팔아보고 싶은 음. 게 되게 많았는데 그동안도 그걸 목표로 했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꾸몄던 건데 그런 걸 좀 강화하고 싶었던 맞아. 그래서 그 18평밖에 안 되는데 꾸역꾸역 그거를 굳이 집어넣으면서 넣었죠, 기계를. 우리는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때 프린팅 해주고 그리고 뭐 핀 배지 같은 것도 우리 디즈니랜드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게 뭐 첫 방문이다. 퍼스트 비짓 배지 주고 뭐 이런 것들. 응. 그래서 우리도 좀 그날 할 수 있는 것들을 즉석에서 핀 배지를 만들어 준다거나. 그래서 그 뭐, 순간을 구매할 수 있게가 그 좀 시간을 목표. 좀 잘 추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념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그렇게 부대 시설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 봅시다. 네. 2층은 대기 공간이죠. 네. 작은 홀, 라운지 홀, 뭐라고 네. 해야 될지. 홀 아주 작은 홀, 미니 홀이고 뭐 좀 이렇게 소파도 있고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정말 대기 공간이고 네. 뭐 그런 것들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잡지나 책 예를 들면 게스트들 이야기 듣고 그 사람이 관련해서 좀 영향 받은 것들 좀 훑어볼 수 있게. 그리고 그 3층이 메인 상영관이기는 한데 2층에도 그 스크린을 하나 둬서 거기서 또 뭐 작은 토크라든지 뭐 보이는 라디오가 계속 살아남는다면 보이는 라디오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작은 모임들 할 수 있는 그런 홀이죠. 네. 그리고 3층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영관이고. 상영관 진짜 작고 귀엽고 귀엽고 일렬이 되게 거의 눕듯이 봐야 되는. 네. 근데 상영관에 저희가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의자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관에 쓰는 프리미엄관 의자를 놓고 그리고 거기에 그 패브릭도 다 커스텀하고 있고 또 사실 다른 영화관은 그냥 벽이나 천정도 그냥 패브릭이거나 그런데 저희는 또 거기 굳이 나무를 쓰고 또 거기에 뭐 각인을 하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디자이너 그룹이랑 그런가 봐요. 카페트를 둘리고 카펫도 다 저희 패턴으로 만들고 하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쿤테이가 있어요. 패턴 멋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네. 하고 그리고 옥상 있죠. 옥상은 비상설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벤트 같은 거 하고 싶은 거죠. 뭐 할로윈 때 밤새워서 공포 영화를 보든 맥주 한잔 하면서 그런 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를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고 왜 갑자기 영화관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만든다고 선언한 지. 네. 근데 그때부터 왜 만드냐? 갑자기 모베러웍스가 웬 극장이냐? 네, 영화관이냐? 그리고 영화관이 사양산업 중에 사양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영화관을 만들게 되셨는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한번 말씀 주세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난 이래서 우리는 극장을 만든다 이건 아니고 우리 활동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욕망들의 집합체가 이거가 아닌가. 근데 처음 극장을 만들자 아이디어 했을 때는 극장을 만든다는 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네. 그리고 되게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던 것 같고 모베러웍스 브랜드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 우리 브랜드 만들겠습니다 하고 2달 만에 브랜드 만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그때 감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몰 만들어서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좀 팔아야지. 근데 이게 좀 약간 얻어걸린 케이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 가져주고 응원해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음. 그때 돌이켜보면 이렇게 우리가 큰 조직이 제 입장에서 되게 큰 조직이고 되게 이런 큰 활동들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가벼웠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현재 제가 되게 많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그 무비랜드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웠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런 걸 왜 했지? 하면서 타고타고 모티비 초창기 거를 보니까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꿈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모티비 8화를 보십시오. 그래서 8화 보면은 그 집에서 유리창에 막 이렇게 로드맵 포스트잇으로 막 한 건 있는데 3년 차에 100평짜리 모베럭스 로드샵을 만들겠다. 그런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논리적이진 않지만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땅 위에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유튜브라는 거는 사실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채널이 폭파될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물리적으로 정말로 우리의 것을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한 2년 정도 넘어가든가 사무실 계약 만료 시점이랑 더불어서 야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로드샵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제로 공간을 구해서 그때는 홍대 그 상수 쪽에 한 그때도 20평 되게 작았죠. 네, 되는 공간을 구했어요. 도장 찍기 직전이었는데 그때도 목표는 우리 물건 샵. 만들어서 팔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물건 바잉해서 뭐 팔고 뭐 그런 생각이었죠.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계약이 약간 꼬여가지고 맞아요. 폭파가 되고 그 다음에 좀 흐지부지 됐었어요. 오프라인 공간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단순히 로드샵 리테일샵이 맞을까?에 대해서 물음표가 딱 떴죠. 근데 그 물음표가 뜬 거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노동절 행사도 해보고 뭐 더현대에서 팝업도 해보고 제품도 많이 만들고 조금 자연스럽게 좀 우리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베러웍스의 넥스트가 리테일 샵일까? 다른 건 없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게 맞아요. 극장이라는 포맷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모베러웍스 만들면서 우리는 메시지를 팝니다. 우리는 이야기 추종자입니다. 이야기를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게 단지 상점으로 오프라인이 구현됐을 때 우리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좀 질문들이 있었고 영화관이라는 아이디어를 모춘이 처음 딱 얘기했을 때 저는 무릎을 탁 쳤던 게 그 이야기 추종자가 구현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영화관만큼 잘 들어맞는 곳이 있을까? 그러니까 영화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야기 상점인 거잖아요. 이야기를 파는 곳, 네. 입골 극장. 네. 그 옛날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막 시즌제로 이렇게 물건도 만들고 뭐 팝업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계속 루틴하게 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게 멤버들한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훈태기가 언젠가 우리 팀의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네, 일침을 날렸죠. 네. 근데 그때는 저도 몰랐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리고 극장이라는 아이디어를 던졌을 때 그 초기에 했을 때 훈태기가 되게 이렇게 가슴 뛰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팀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같이 보내는 시간이 의미 있을까 할 때도 좀 맞는 좀 그런 챌린지들이 하고 뭐 아마 훈택이 이제 그 이후에 1년, 2년 준비하면서 되게 후회했겠지만 그 가시밭길 속에서 뭐 그런 것도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리더인데 멤버들 눈치를 본 건데 그 시기에는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이게 모베럭스라는 이름이나 활동을 처음에 만든 건 소구랑 무춘인데 이게 같이 굴러가면서 이거 단순히 내 거라고 하기 어려운 지점을 통과했다? 우리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2명에서 팀으로 확장됐던 것 같고 그리고 단지 이 얘기뿐만 아니라 더 많고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극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 같아요. 네. 무비랜드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원래는 무비랜드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모베러웍스 픽처스. 네. 네. 왜 일단 모베러웍스 픽처스로 꽤 오래 오래 했죠. 진도를 빼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가 우리한테 너무 소중했던 것 같고 지금도 지금도 소중하지만 그 영화관까지 모베러웍스를 계속 안고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베러웍스는 이름에도 있지만 웍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브랜드고 사실 영화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 전반에 사는 이야기인데 일이라는 틀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너무 길었어요 이름이. 로고 작업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안 풀려. 그냥 실무적으로 뚫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뭐 무비랜드로 하고서 좀 진도가 많이 빠졌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이름에 되게 애착이 생기게 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은. 무비랜드 그냥 원할머니 보쌈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냥 들으면 뭔지 알 것 네. 같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렵지만 좀 짜쳐 보이고 싶기도 했고 그 짜쳐 보인다는 게 좀 가볍고 싶다라는 거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무비랜드에 오는 사람들도 막 그 뭐 헤비 스포일러나 스낵킬러나 트래시 콜렉터 같은 좀 가볍고 웃긴 단어로 표현하면 재밌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는 마음에 남는 공간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어디냐고. 제 마음에 남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옷가게도 갔을 거고 뭐 극장도 가고 레코드샵도 갔을 건데 저도 이제 짧지 않은 인생을 살으니까 망하는 샵들이 대부분이에요. 제 마음에 남았던 것 중에. 근데 요번에 극장을 만들면서 그 공간들에 대해서 되게 어땠지? 왜 아직까지 내 마음에 남아있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게 브랜딩 문법에 의한 어떤 굉장히 세련되고 어떤 빈틈없이 이렇게 빌드업된 내 마음속에 남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뒤죽박죽이긴 한 것 같은데 그 사장 아저씨나 아줌마의 사람 냄새? 기세 기세. 그러니까 기세라고 하면 에너지를 얘기하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PT 잘하는 법은 또는 뭐 고백 잘하는 법은 하면 말을 청산유수로 해서 잘하는 게 그게 좋은 발표인가 뭐 고백인가 손에 말 떨리고 손에 땀 나도 진심? 이 진정성? 그런 부분에서 좀 뭐 그렇다고 모베러스 픽처스가 진실하지 못하냐 그건 아니지만 이 공간에서 보여주고 만나고 싶었던 목소리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무비랜드가 조금 더 적합했던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우리는 어떤 공간 좋아했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도서관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도서관이 주는 그런 아슬아한 무드? 근데 참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도 아싸란 도서관들이 참 많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들은 시립 도서관이나 학교 부속으로 딸려 있는 대도서관이나 뭐 그런 도서관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저 전에 회사 다닐 때 우리 사장님이 얘기해 준 건데 공간 작업 우리 하면 진짜 완벽한 최선의 공간 디자인이 뭐냐 결국에 사람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관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곳일까가 이름 근사하고 디자인 아싸란 거를 보다 앞서 있는 건데 자꾸 디자인을 고민하게 됩니다. 근데 디자인도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디자인도 사실은 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디자인 얘기하는데 이게 브랜딩 해봐면 그게 클라이언트 잡이든
내 거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상상되는, 머릿속에서 상상되는 그런 지점이 있고, 그게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근데 극장 해봐 하면 뭐부터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고 돈은 얼마가 돼? 아예 백지. 그런 것처럼 디자인도 지금 다른 톤을 지금 하고 싶은데, 다른 톤이라는 게 모베러웍스가 지금까지 네, 보여줬던 네, 톤과는 다른. 네. 근데 모베러웍스 톤도 버리고 싶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건데, 모베러웍스를 하면서 배웠던 거, 그리고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수작업, 실제 작업을 조금 더 도전해 보겠다고. 왜 그렇게 수작업을 좋아하시나요? 뭐 취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그런 거, 빈티지함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빈티지함을 되게 중요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는데, 툴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 자체로는 고도화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빈티지함의 정서를 표현하는 거는 어떤 레이아웃의 복각이나 어떤 조형적인 완성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빈티지라는 건 실제로 시간과 손때와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야 하는 영역이니까. 그리고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디자인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완성도가 아무리 좋은 컨셉이라도 그 직결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작업들이 다 아싸래져요. 사람 냄새가 좀 안 나는. 근데 이건 그냥 제 관점에서. 근데 옛날 선배들 작업 보면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직선을 그려도 직선인데 가까이서 보면 약간 삐뚤빼뚤한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작업자일 수도 있는데 그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느껴져요, 그 선에서. 그러니까 얘가 선을 올바르게 긋기 위해서 했던 그 손떨림과 그런 것들이, 이건 되게 작업자여서 되게 마이너한 얘기고 되게 디테일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에서 저는 매력을 느낀다. 저는 그게 예술의 영역이라고 보고 상업미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래픽에서도 그런 정서를 사람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네. 근데 그게 비단 그래픽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가 다루는 콘텐츠나 이런 라디오나 이런 전반적인 거에서 사람 냄새가 나면 좋겠다라는 거랑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저희 공간에 오면 그런 수작업 하나하나들을 좀 뜯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보고 싶고, 어쨌든 네. 베이스 캠프가 생긴 거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워낙 이렇게 작고 아담한 공간이라 그냥 소소하게 그냥 스킨십을 더 밀도 있게 맞아요. 하고 싶은 생각은 좀 있는데. 그래서 막 그 2층 대기하는 공간에 뭐 이렇게 라디오 사연 쓰는 노트 같은 거 네. 두고 네. 거기에 적으면 저희가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같이 얘기한다거나 그런 것들 해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섞여서 극장을 만들게 됐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원래는 오래 걸렸죠. 1년 목표로 갔고 1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걸리게 됐죠. 지금 2년 더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최초 아이디어부터 네, 하면. 네. 그래서 와, 호되게 배운 것들도 많고 지금도 배우고 맞아요. 있고. 그리고 또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네네. 변화도 많고 그 늘어난 시간만큼 그 비용도 늘어나고 거의 뭐 2배 가까이 들어가니까 와, 처음에는 우리가 그 비용을 회수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낮게 잡았던 것들도 높아진 맞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운영 방침도 되게 많이 갈짓자. 바뀌었죠. 어떻게 운영할 건지 되게 궁금해요. 고민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 영화관이 영화를 트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화를 큐레이션 할래? 라는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틀래? 뭐 틀래? 그냥 네 취향으로 틀래? 그러면은 무협 영화만 틀 거야? 라는 네네. 부분들.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지금의 결론은 우리 내부에서 답을 찾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추종자들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화를 먼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금한 사람을 먼저 찾아본다.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게 왜 인생 영화인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야기를 하는 공간을 만들어 본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래서 라디오를 만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큐레이터를 게스트를 모시고 네. 왜 이 영화를 어떤 부분이 재밌었고 또 내 작업에는 어떻게 영향받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모티비 하는 방식으로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맞아요. 못 들을 것 같아서 조금 긴 호흡으로 좀 이야기를 가고 들을 수 싶었고, 있는 폼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영화는 구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근데 좀 그냥 무턱대고 너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들도 어떤 영화 좋아해? 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면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다른 면모 혹은 더 내밀한 면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좀 그런 식으로 네. 영화관을 운영해 보려고 하죠. 이게 근데 최초에 극장을 만든다라고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연결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깔때기가 보이는 게 이런 아이디어의 구체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했던 작업들을 믹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현실 조언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현실 조언 시리즈가 뭔가요? 재생 목록 지금 옆에 네. 있는 건데 저희가 모베럭스 만들면서 부딪히게 되는 어떤 고민들을 미리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지점들을 만났던 어떤 선배들의 얘기를 통해서 힌트를 얻는 뭐 그런 시리즈였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큐레이션 시스템 혹은 무비랜드 상영 시스템에 좀 녹아든 네. 거 아닌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떤 포인트 나중에 돌이켜 보면 이유들이 다 있죠. 이유가 있고 내 작업에 좀 영향을 적용된 거 나도 몰랐는데 내가 이걸 베끼고 있었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어떤 이런 업자들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고 더 상상하면 그게 꼭 영화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음악일 수도 있으면 그러면 뭐 음악 음악을 얘기를 할 수도 한번 있는 들어 거고. 뭐 그런 예. 시스템의 큐레이션을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월별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정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영화들을 상영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라디오에 모셔서 얘기도 해보고 근데 이 흐름에 호응이 있다. 그럼 조금 용기를 내서 만남의 장도 좀 만들어보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을 그래도 곧잘 하는 팀이니까 네. 그거를 시각화 해서 1층 프린트 서비스에 좀 녹여보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여러 방식으로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극장을 상상을 꿈꿉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운영비가 메꿔지지 않을까 네. 그런 영화는 사실 구실인 것 같고 영화를 매개로 해서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하고 또 더 멋 안 부리고 얘기하면 모베러웍스 하면서 언제 제일 즐거웠어요? 저는 현실 조언 만나볼 때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저는 노동절 때. 어. 노동절 때 진짜 우리들의 즐거운 파티 약간 이 느낌이 있는데 현실 조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들에 맞아요. 핑계가 필요했던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노동절을 하면 한 번밖에 못 만나니까 에너지를 엄청 모으기도 너무 하고 텐션이 너무 그리고 우리 베이스 캠프가 없으니까 사실은 공간을 빌리는 것부터 되게 큰 일인데 이렇게 베이스 캠프가 만들어지면 정말 잔치 같지 않더라도 상시로 맞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좀 그런데도 기대하기도 했던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뭐 이런 기획조차 바뀌더라도 그때그때 재밌고 하고 싶은 일들을 되게 재밌고 자유롭게 많이 꾸며볼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거 되게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항상 성탄절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항상 그 크리스마스는 돌아오지만 인상적인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엄마가 완전 되게 센 선물을 줬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되게 재밌게 놀았다거나 그런 순간을 팔아보고 싶은, 그냥 월별로 여름방학이면 여름방학 특섭영화 특집, 뭐 할로윈이면 할로윈 특집 공포영화 네. 뭐 그런 것들인데 매년 반복되는 건데 좀 소소하더라도 그렇게 매년 오는 것들을 우리랑 놀면서 우리 공간에서 놀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그 순간들을 좀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까? 이야기 추종자로서 저도 꿈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모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차곡차곡 아카이빙을 하고 싶다. 어떤 결과나 성취나 이런 것보다 그 순간순간이나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고 그걸 남기고 모으고 하는 그거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어서 좀 근데 영화관이라는 그런 그릇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가볍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조차도 기록인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이 네, 시간 라디오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궁금한 큐레이터를 네. 섭외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영화들을 같이 보고 어떤 부분이 좋았고 내 작업에서는 어떻게 연결됐는지 그리고 그 조각을 모아본다. 맞아요. 네, 그게 무비랜드의 네. 운영 맞습니다. 시스템입니다. 네, 이야기 네. 조각 모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명절에 이제 오픈하는데 한 달, 지금은 한 달을 기준으로 3개에서 4개의 영화를 그 상영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한 달은 매달 그 게스트 큐레이터를 모신다. 네. 그렇게 돌린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분들도 네, 계시고.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큐레이터도 모셨죠, 저희가. 네.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네. 네. 한번 모셔볼까요? 네, 우리 모베러웍스의 프론트맨 네. 네, 모추님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네. 그, 우선 시작은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 선수로 네,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그 당사자를 모셔보고 네, 네. 그 아이디어 낼 때 영화관이라는 거에 네. 꽂히기도 했지만 네. 극장주라는 거에 사실 되게 맞아요. 꽂혔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허영심에 네. 그래서 극장주가 된 김에 한번 첫 번째 주자로 나서보자. 4편을 네. 선정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영화를 리스트업 했는지 한번 네. 객관적으로 네.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영화 고르셨나요?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뭔가 첫 시작 스타트를 끊는다는 게 부담이 되게 되고 되게 실제로 많이 바꿨어요. 맞아요. 번복을 많이 1년 동안 매일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더는 없다. 요 4편으로 시작한다.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오래됐다는 것만 있고. 근데 저는 미리 봤잖아요. 어떤 영화를 선정하셨는지. 근데 모춘이라는 사람을 보여준다. 이 영화 4편이. 모춘의 빛과 그림자. 맞아요. 어떤 명과 암.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대부. 네. 갓파더. 네, 갓파더. 아주 훅갓이 장난 아니에요. 대부. 네, 3시간짜리 영화. 네, 대부가 첫 번째고. 네, 트릴로지죠. 네, 3부작이고. 우리는 지금 1, 2 지금 수급해왔고. 두 번째는 백투더 퓨처입니다. 공교롭게 요것도 3부작이에요. 네. 요것도 1, 2. 네. 요거는 이제 흥행에 따라서 3편을 이제 가져오냐 마냐 그렇게 놨고. 세 번째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개들의 섬. 요거는 그래도 꽤 신작이라고 볼 수 있죠. 웨스 앤더슨. 네.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중력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영화. 개들의 섬 준비했고 마지막은 무협 영화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뜯어말리는 대치요. 네. 이렇게 저는 4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그 다양한 구성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장르적으로도
뭐 애니메이션도 무협도 나오고 있고. 그 액션도 있고 무협도 있고 막 성향 영화, 동양 영화. 그래서 앞으로 큐레이터들이 왔을 때 진짜 자기 원하는 거를 틀 수 있게 좀 이거를 되게 열어놓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극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되게 작고 이런 극장에서는 보통 예술 영화를 틀 것 같아. 그런 방향성 얘기하는 애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해치고 싶은 좀 시작. 치우치고 싶지 네, 않았던. 그래서 막 되게 우울한 대부도 저는 좋아하고 되게 막 경쾌한 백투더퓨처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극단에 있는 것들을 같이 틀 수 있는 영화관, 네. 극장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그 셀렉이 모춘이라는 사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게 모춘이 되게 밝을 때도 있는데 엄청나게 어두울 때도 있고 서양적인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또 엄청 동양적인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좀 그런 것들이 골고루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 백투더퓨처가 모춘의 밝은 면이라면 대부는 좀 어둡고 좀 어두침침한 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대치협은 되게 동양적이잖아요. 맞아요. 무협 네. 영화고 저는 영화 보는 스타일이 좋아하는 영화가 딱 생기면 반복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셀렉하면서 또 다시 많이 봤는데 그 시기마다 똑같은 컨텐츠도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의 지금 상황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네 편은 다 그냥 작업자로서 되게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베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음 에피소드부터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극장이 사실 대치협이라는 영화가 재미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재미없어도 모추는 여기서 이런 작업적인 영향을 받았대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치업을 멤버들끼리 보고 설득해야 된다. 이거에 재밌는 것을. 예. 그런 강박이 있었는데 그거에서 좀 내려놨어요. 네. 그러니까 설득한다기보다는 그냥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이랬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공감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네. 네. 저희 멤버 중에는 없었지만. 근데 너무 부러워요. 그 뭐가요? 음악이나 영화라는 매체 또는 매체 그런 작업물은 되게 퍼블릭한 장르인데 되게 개인적인 동기랑 연결되는 것 연결돼요. 같아요. 그 예. 어떤 유행가를 들으면 내가 그거를 즐겨 들었던 시간으로 확 돌아가는 보내버리잖아요. 저도 작업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각적인 크리에이티브를 주로 하는 사람은 영화나 음악을 보면서 너무 질투나요. 부러워요. 네. 특히 영화 오죽했으면 지금 이렇게 극장을 만든다고 네.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편에서 저희가 우선 첫 번째로 대부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하고 네네. 또 대부 얘기를 하면서는 그런 어떤 패러독스, 인생의 모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 요번에 대부 다시 봤잖아요. 그 직전까지 대부를 보면 항상 저는 한 개인이 어떻게 세상에 믹스되면서 무너지고 그 변해가는가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을 저리게 했는데 요번에 보면서는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 편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사내 정치의 뭐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누구한테 추천하는가 하면 뭐 새로 팀장된 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영화이기도 맞아요.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른 포인트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저희한테 좀 와닿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두서없고. 네, 그래서
영화적으로 얻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다음 에피소드에 연결될 것 같은데 그냥 네. 이렇게 좀 소소하게 또 기록하는 방식을 한번 무비랜드 핑계로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연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그 저희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댓글을 달아도 되는 거 댓글이요? 아닌가? 어디요? 아, 유튜브. 뭐, 아, 뭐가 어디 됐든. 올라가는지 얘기를 한번 드려야겠다. 앞으로 2주에 한 2주에 한 번씩 번씩. 업로드할 네. 예정이고 음, 월요일 8시 격주로 네. 많이 그 사연 남겨주시고 이거 어디서 들을 수 있어요? 우선은 모티비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스포티파이 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팟빵에서 송출하려고 합니다. 네. 저 그거 궁금해요. 그런 거 라디오 하면 뭐 고정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좀 재밌는 거 있으면 좀 아이디어 좀 모아주십시오. 저 생각난 건 이거예요. 이제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분에게 추천합니다. 뭐 또 다른 공통 질문 가져갈 거 재밌는 거 있으면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뭐 궁금하시거나 뭐 사연이나 이런 것들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그램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무비랜드.아카이브라는 네. 인스타 채널이 있는데 거기 DM 주셔도 저희가 읽어보고 또 사연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2주 뒤에 만나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